레퍼런스 형태로 패스된 데이터는 값이 변경이 일어날 때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다이렉트하게 선언을 한 경우에는 내보낸 값이 변동이 일어나도 원래 있던 곳에서는 반응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스캘퍼라는 것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인풋 창의 내용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 걸 반응성이 주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뷰3에서 새롭게 추가된 컴포지션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뷰의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뷰 자체 코드가 상당히 방대해지고, 그리고 방대해진 코드 안에서 하나의 기능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셋업 펑션을 이용한 컴포지션 API가 뷰3에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뷰의 공식 사이트를 살펴보면 컴포지션 API를 사용을 하면 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 조각들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유지 보수와 유연성이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조금 내려보면 일반적인 뷰 파일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빨간색이 어떠한 화면을 만들어주는 버튼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퍼플 색깔, 보라 색깔은 어떠한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라이프 사이클이나 메서드, 데이터 이런 형태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셋업 펑션을 통한 컴포지션 API의 메인 컨셉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코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저네임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메서드 형태로 작성을 하고 리턴으로 유저네임 값을 이런 식으로 보내줘서 화면에 연결 지을 수가 있었죠. 일단은 앱으로 이동을 해서 앱.뷰에 임포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포넌트에 등록을 해주시고요. 화면에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캘퍼라는 글자가 여기 데이터에 의해서 바인딩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셋업 펑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형태는 이 데이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const user name은 scalper. 자, 이렇게 바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변수로 선언을 했고, 리턴 부분에 유저네임은 유저네임, 키와 밸류를 똑같이 해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뷰에서 반응성이라고 해서 어떠한 데이터의 값이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참조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나 화면들에서 변화가 감지가 되지 않아서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업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뷰의 데이터 함수에서 만들어주는 반응성으로 주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뷰에서 리액티브라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리액티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반응성을 가진 데이터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const state는 리액티브 함수를 호출해 주시고, 여기 안에는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아까 제가 작성을 했던 유저네임은 scalper,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age는 5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해주는 값은 유저네임이 아니라 state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면 값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저네임이 아니라 state의 유저네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age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state의 age 이런 식으로 state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낼 때 이 반응성을 가진 이 데이터를 끊어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저 네임은 state의 유저 네임 그리고 age는 state의 age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state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반응성을 잃게 됩니다. 반응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응성을 다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toReps라는 이 메서드를 뷰에서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toReps state를 하게 되면 저장을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응성도 유지된 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반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간략하게 뷰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레퍼런스 형태로 패스된 데이터는 값이 변경이 일어날 때 함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레퍼런스가 아니라 아까 전처럼 다이렉트하게 선언을 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내보냈을 때 내보낸 값이 변동이 일어나도 원래 있던 곳에서는 반응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코드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셋업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reactive라는 함수를 통해서 오브젝트 형태로 리턴을 해준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 toReps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형태를 항상 오브젝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true or false 같은 단일 값으로 보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const is handsome 잘생겼냐 못생겼냐 네 잘생겼냐 못생겼냐 true 네 false 이런 불리언 값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이 불리언 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액티브로 사용을 하기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is handsome 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뭐 fals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만 그대로 보내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리액티브와 toReps는 잠시 삭제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return 원래 모양대로 바꾸고요. 바로 뷰에서 re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ref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반응성을 살린 채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불리언 값을 그대로 한번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불리언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ref를 선언을 해놓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이고요. 임포트를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네, false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not ugly 잘생겼다는 말은 not ugly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래서 is handsome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is not ugly를 한번 밖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false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입이 된 후에 is handsome 이라는 값이 갑자기 성형수술을 해서 잘생겨졌다 라고 하면 값이 true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false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방식대로 작동을 한 것이지만 뷰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값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을 사용하는 또 이것을 보여주는 화면 이런 기능들에서 함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을 주입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바로 reactive라는 것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일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ref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ref라는 함수로 이것을 감싸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값을 그냥 변화시키지 않고
자, 저장만 하고 is not ugly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false가 찍혔는데요. 제가 왜 값을 변화시키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 is not ugly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rue, false가 아니라 오브젝트 형태의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는 value라는 값이 따로 각각의 프로퍼티들과 함께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바꾸기 위해서 랩으로 감싼 데이터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value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is handsome .value는 true라는 값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is not ugly를 출력을 해보면 오타가 발생했으니까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저장을 해보시면 이렇게 handsome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false로 선언을 했지만 이후에 값이 변경이 일어나면 이것을 사용한 데이터도 함께 변경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랩으로도 선언을 해서 단일한 데이터는 랩으로 선언을 해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은 리액티브를 사용을 해서 보낼 수가 있다. 리액티브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볼게요. 자, const state는 리액티브 함수의 오브젝트 형태로 감싸 주시고요. 이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은 scalper이고요. 나이는 50이고 그리고 job은 프로그래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tate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리턴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사용을 할 때 state의 name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is handsome을 보내줘야 되겠네요. is not ugly가 아니라 is handsome을 보내줘야 되고요. is handsome을 보내줘야 되고 상단에도 is handsome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state의 값도 전달이 됐고 저희가 랩으로 선언한 값도 전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state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state name, state age, state job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toRef라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것들을 랩스로 변경시켜주는 toRefs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보낼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toRefs라는 것으로 값을 감싸서 보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게 됐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오브젝트 형태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상단에 state name이 아니라 name을 해주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서드와 V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API에서 메서드와 V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is handsome이라는 것은 지우도록 하고요. 내용은 잠시 지워놓고 유저네임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ef만 살려놓고 이 세 개를 일단 ref만 살려놓고 const 유저네임은 ref scalper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할 거고요. 유저네임만 리턴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스캘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change user name이라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change 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데이터의 유저네임을 선언을 하고 메서드를 만들어서 change username이라는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this username은
메소드 이런 식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셋업 펑션을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을 이 하나 안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셋업 펑션으로 대체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메서드는 그냥 그대로 펑션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change name은 유저네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ref로 감싸게 되면 이 안에 value,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value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유저네임이라는 것을 템플릿으로 넘겨줄 때는 템플릿이 알아서 이 value를 가져와서 value만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유저의 value는 스캘퍼가 아니라 메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hange name이라는 것이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 이유는 change name이라는 것이 선언이 됐는데 사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찾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셋업 펑션에서 리턴 되는 값으로 change name이라는 것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정상적으로 값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의 메서드를 보낼 수가 있었고요. 자, 또 다른 h2 태그로 이번에는 count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price와 name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stat reactive object name은 tb, price는 100만원.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state를 toReps를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toReps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당연히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다른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클릭을 했을 때 change product 제품 바꾸기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펑션 제품 바꾸기는 이번에는 리액티브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value라는 것에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name은 세탁기, 그리고 state의 price는 5,000이라고 하면 되고, 이 change product라는 메서드도 익스포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이 같은 내용들끼리 줄바꿈을 해서 맞춰주시는 게 더 좋겠죠. V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V모델도 사실은 사용하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인풋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V모델은 바로 유저네임을 그대로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스캘퍼라는 것이 셋업 펑션에서 보내준 유저네임으로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바꾸게 되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ref를 걸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선언을 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리고 change name이라는 것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스캘퍼라는 것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인풋 창의 내용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반응성이 주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ref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렸고요. ref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걸게 되면 이제는 서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 값이 바뀔 때마다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computed와 watch 속성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